자, 우병우 전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 10명 정도 인원이 네. 배치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지금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단서가 나온 그렇습니다. 거죠. 관련자들 조사는 이미 연휴 네. 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게 일전에 2014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간부 6명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했다. 이런 보도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어서 예. 거기에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된 건가? 이게 근데 그때는 김기춘 당시 아닙니다. 대통령 그게 비서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이거하고 별건 별건입니다. 거죠? 완전히 별건입니다. 그 문체부 1급 간부 6명의 사표를 받았던 것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고요. 네. 이것은 지난해 3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난해 3월이요. 네, 그럼 이병기 비서실장 시기입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미 이제 청와대를 나왔을 때고요. 이때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로 명단이 내려왔는데 국과장급 5명의 명단이 내려왔다. 좌천시켜라라는 거였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5명이 좌천됐다고 합니다. 산하기관으로 보직이다 이제 전보가 된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체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도 의뢰하고 이거 무혐의가 나중에 나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 겁박을 하기 위한 압박을 행사하는데 당시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 시절이거든요. 그러한 정황을 확인을 해서 지금 이게 오늘 보도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정당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5명 관련자를 인터뷰를 하거나 또 검찰이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확실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규철 특검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새로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새로운 사실이.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이 문체부의 인사에 개입을 해서 5명을 좌천시켜라. 이 아주 명확한 사유 없이 압박을 가했다면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은 특검이 계속 벼르고 있었을 텐데 개인 비리 의혹도 있고요. 그동안에 또는 직무유기, 최순실을 정말 몰랐는가?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이러한 일들을 다 벌이는데 묵인 방조했는가? 그럼 이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 혹은 또 청문회 때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우병우 이 민정수석 처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는 민정비서관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자신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추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최순실의 추천이냐 본인의 인사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외에도 지금 10여 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혐의점을 특검이 정리를 해서 아마 개인 비리는 수사하다가 이것은 검찰로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아닐 거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비선실세, 농단과 관련된 다수의 혐의들에 대해서 만약에 포착된다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것보다 사실 문체부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더 보장돼야 그렇죠. 되는 부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사 개입을 하고 좌천을 시키고 한다면 어떻게 소신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게 문체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윤희용 전 장관이 오죽했으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이렇게 폭행을 갈까 봐 때리고 청문회 못 싶다. 나온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던 걸로 예. 보이는데 근데 이런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뭘 근거로 좌천을 시키라고 했었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국정원 같은 걸 동원해서 그 사람들의 배후를 알아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걸 이용해서 좌천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이고 예. 그럼 그렇게 했던 이유가 또 뭐냐고 보면 이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해서 보면 이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이 우호적인 사람들을 지워줘서 정권을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K스포츠나 미래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려 했던 부분을 지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정권 차원에서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다 탄압을 했었고 예. 공무원들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을 한 거고 그게 또 동시에 최순실 씨의 개인 이익 추구하는 데까지 연결이 됐던 거고 그 배후에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특검에서도 아무리 기간이 짧게 남았다고 할지라도 집중해서 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특검이 수사 중에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이 10가지가 넘는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죠. 정강에 네. 정체가 모를 수십억이 들어간 들어왔다, 정황이 있다. 나갔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좌 추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특검이 계좌 추적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참 네. 이게 특이하게도 대통령에게 불리한 계좌 추적을 이 WK라고 하는 회사에 계좌 추적을 해달라고 지금 헌재에서는 대통령 대리인이 요청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도 계좌 추적을 애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난해에 말씀하신 정강이라는 회사,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가 50% 지분 가지고 있고요. 예. 우 전 수석도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또 빠져나갔어요. 짧은 기간에. 그런데 이 회사가 주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를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인데 수십억이 들어왔다 나간 것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특검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 누구로부터 들어왔고 왜 들어왔고 어디로 이게 흘러나갔는가? 그렇다면 이게 돈 세탁의 정황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말씀하신 한국일보에 오늘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지난해 이제 8월에 우병우 전 수석의 의혹이 뭐 신문마다 계속 뭐 보도가 됐을 텐데 그때 MBC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기자예요. 통화한 것을 감찰기밀 누설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바로 이게 국기문란이다 이런 그랬죠.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석수 찍어내기에 우 전 수석이 또 개입한 게 아니냐 이것도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 통화 내역이 그렇게 유출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이석수 특별검찰관도 청문회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그때도 참 물음표였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걸 알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거를 과연 누가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냐 보면 아무래도 그 역할 자체가 민정수석실에서 할 만한 역할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관된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정윤회 처음에 문건 파동 터졌을 때도 문건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유출한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싹 네. 논점을 흐렸는데 정확하게 이석수 특별감찰관 때도 감찰 기밀 누설을 한 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 논리에 근거를 해서 이거를 이른바 뭐 논점을 바꿔버리는 것들은 전형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해왔던 거고 그거에는 배경에는 김규준 전 비서실장이나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법 논리를 남용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만한 게 함정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 부분도 수사를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네. 법적이지를 않은 게 문제예요. 법적이지 우병우 않은 게 민정수석이 문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불법적인 뭐 도감청이라든가 예. 사정기관을 동원했겠습니다만 합리적이지 않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은 이전에 이미 감지하고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찍어내기를 하고 특별감찰관실을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민정수석실이 주도했다는 건 뭐냐면 부정한 일을 저지르다가 꼬리를 밟히니까 정상적인 이제 컨트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이건 청와대 내에서 어찌 보면 이게 권력 이 암투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의 작동을 불법적인 이제 권력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시도기 때문에 굉장히 전 죄질이 나쁜 청와대 내에 다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정황으로 보여져서 이게 아마 특검에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 전 수석의 이 죄값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 추정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뭐 시간 없는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이런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로 포토라인을 세울 수 있을지 네. 자,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양절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